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음 토론 세션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의 건설환경공학과 박준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Environmental Restoration Using Eco-Friendly Technology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물의 이슈는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의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인데 저희가 기획한 것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최근에 서울의 중요한 물 문제를 해결했던 대표적인 사례와 기업을 소개하고 그 기업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물 산업, 그 다음에 수질, 한국의 물 관리 문제, 그리고 또 해외로 어떻게 진출하는가, 이러한 방향들을 정부나 그 다음에 지자체의 관점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젠스 기업의 주식회사 젠스 기업의 류영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아무래도 먼저 앞에 계신 분들 먼저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의 장석봉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의 류영근, 죄송합니다. 라연주 현주 전문의 모셨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기업 우리 젠스의 대표이사 류영근입니다. 우리 이번에 GEF에서 우리 젠스 기술을 알리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젠스는 물이 살아야 자연 생태가 산다는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젠스만이 가지고 있는 광촉매와 고분자 전해질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의 호수와 저수지, 그리고 또한 농경지와 축산 현장의 실질적인 환경 복원을 실현해 온 회사입니다. 오늘 발표는 100마디 말보다는 실제 현장의 변화를 직접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복원 현장에서 혁신을 실현하며 자연 치유를 통해 미래를 변화시키는 환경복원 전문기업 젠스입니다. 젠스가 개발한 바이오젠스와 나노젠스는 오염된 수질 현장에서 탁월한 정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전용배의 탱크에 바이오젠스와 나노젠스를 투입 후 수중의 분사 및 교반을 실시합니다. 투입된 바이오젠스의 고분자 전해질이 수중의 오염물질을 유기성 플록으로 응집하여 침전시킵니다. 침전된 유기성 플록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수중 미생물은 침전된 유기성 플록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그 후 이전보다 맑아진 수중에 태양광이 투과하여 나노젠스의 광촉매 물질을 촉진시키게 되면 조류를 억제하고 남은 오염물질을 완전히 분해하여 오염된 수질을 빠르게 정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합니다. 젠스의 기술은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석촌호수, 이천 안흥지, 방충리 낚시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오염물질과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젠스는 광촉매 및 고분자 전해질 기술을 개량하여 토양, 대기, 축사 등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된 토양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는 젠스의 광촉매 고분자 전해질 물질을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젠스의 산소 쏙쏙 및 올인원 N은 식물의 생리 활성 강화, 보비력 증가, 토양 개량 등 생태 복원 효과를 극대화하며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촉진하고 생장 및 영양 생식의 생육 상태를 호전시켜 고품질의 농작물 생산을 가능케 합니다. 젠스는 수질 개선을 넘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한 자연을 만들고자 다양한 현장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혁신을 실현하며 모두의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젠스입니다. 우리 젠스 홍보 영상이었고요. 우리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폭염까지 이기는 자는 누군지 그 진정한 철인을 가리는 아쿠아슬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800명의 참가자가 차례로 석촌호수에 뛰어듭니다. 광활한 호수를 두 바퀴 돌며 1.5km를 헤엄치고 나오기 무섭게 국내 최고 높이 빌딩 123층 꼭대기까지 2,917개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아쿠아슬론이 열릴 수 있는 건 1급수 석촌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석촌호수는 2021년부터 이어진 수질 정화 사업으로 2m 앞까지 보일 만큼 맑아졌습니다.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오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수질 환경 기준에서도 대부분 항목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2025년 8월에 서울 한복판의 이 석촌호수에서 개최된 아쿠아슬론 대회인데요. 이 아쿠아슬론 대회는 전 세계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롯데타워가 보이는 이 도심 한복판에서 한 800여 명 정도의 선수들이 마음 놓고 수영을 즐기게 된 건데요.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석촌호수는 4급수의 녹조 가득한 호수였습니다. 그런 호수가 어떻게 수영이 가능한 호수로 바뀌었을까요? 그 비결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는 언론도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오염 호수가 수영장이 됐다, 기적의 수질 개선이라는 표현이 주요 매체에 이제 자주 등장하고 했습니다. 석촌호수에서 열린 아쿠아슬론은 단순한 환경 사업을 넘어서 시민들의 일상을 바꾼 환경 복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5년 연속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젠스에서 만든 제품과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노젠스는 광폭매 나노 복합 물질이고 바이오젠스는 고분자 점액질 물질입니다. 각각 한 방울씩 투여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오염된 물이 담긴 두 개의 비커가 있고 오른쪽 비커에만 저희 나노젠스와 바이오젠스를 각각 한 방울씩 투여하고 이제 교반을 하는데요. 이제 지켜보시겠습니다. 음집 침전 상태를 보면 빠른 시간에 반응하여 오염물질을 음집 침전시켜 분해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응집 침전 기능으로 이 바닷가에 내려갔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바닥에 있는 슬러지들이 분해 작용을 시작을 합니다. 한 5분 정도 지난 모습이고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예. 자, 그 비커에다가 송사리를 각각 5마리씩을 집어넣고 이제 한 3주 정도의 추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왼쪽은 지금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염수하고 이 오염되어 있는 물 때문에 산소 부족이 생기고 미생물들이 거의 사멸되어서 이 비활성화가 되고 이제 현기성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화면으로 봐도 물이 좀 이거 현미경 사진이니까 좀 깨끗해 보이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막 움직이죠. 반면에 이제 이 적용 구간은 깨끗해진 물 속에서 용존산소량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 증가한 용존산소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들이 만들어지면서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지금 섭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에 이제 물고기들을 보면요. 왼쪽은 물고기가 좀 작고 오른쪽은 똑같은 물고기였는데 3주 후에 오른쪽은 물고기가 크게 돼 있죠. 그다음에 배도 불룩하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은 플랑크톤들이 별로 많지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플랑크톤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이제 아까 오염물질들이 분해가 되고 이 분해된 것 속에서 이제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또 그 플랑크톤들을 물고기가 이제 계속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좀 비커가 좀 그 탁한 반면에 오른쪽은 맑은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희 젠스에서 구현하고 있는 수생태 복원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지내서 이제 현장 테스트를 하게 된 건데요. 우리 충남 천안의 공장 옆에 방충이 낚시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 3,000평 정도 되는, 2,000평 정도 되는 건데 6월 말 정도 되니까 이미 녹조가 심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달 정도를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은 녹조가 엄청 많은 반면에 오른쪽에는 녹조가 없어지고 8월 말 정도 되면 다른 지역은 아주 녹조가 창궐하는 반면에 저희는 오히려 녹조가 완전히 사멸돼서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석촌호수인데요. 이 석촌호수는 1972년에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그래서 5만 5천 평 정도의 면적에 평균 5m, 담수량은 65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형태로 석촌호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동안 성공한 회사가 한 회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기회를 저희가 갖게 돼서 2021년에 우리가 이제부터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처음엔 4등급이었습니다. 이 석촌호수는 사실 인공호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그 물도 좀 많이 없어지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강물을 석촌호수에 이제 끌어 들어오는데 한강물이 상급수입니다. 그러면 상급수가 석촌호수로 들어와서 갇힌물이 되면 보통 한 4급수 정도 되는데 이제 한 여름에는 이제 5등급수 이상 되는 거죠. 녹조도 가득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석촌호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그 녹조류 중에 남조류가 있는데 남조류는 사람 몸에 너무 안 좋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점막 같은 데 들어가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치가 좋으니까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산책을 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저희가 이게 육안으로 보신 것처럼 한 3개월 정도 안에 이렇게 거울처럼 석촌호수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술 투입 전에는 아까 이게 이제 녹조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는 이제 그동안 그 다른 저거는 이제 가압부상이라 다프라고 그래서 가압부상 형태로 해서 바닥에 이제 그 호수가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부상을 시켜가지고 걷어가는 회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염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술 투입 후에는 보면은 이 새끼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로 다니는 것도 육안으로 다 볼 수가 있고 또 수영대회를 했을 때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보면 계곡물에서 수영하는 것 같이 저렇게 깨끗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하수나 호수나 하천 오염의 이 주요 원인이 수계 바닥에 있는 이 슬러지들입니다. 이 농협 비료라든지 농약, 축산 폐수, 농장 또는 이제 음식물 폐수라든지 하수 처리장 방류수라든지 생활 하수 이런 것들이 많은 양의 이 비점 오염원들이 유기물과 무기물을 흡착시켜서 이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현기화되면서 슬러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그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젠스 솔루션 적용 전에는 이제 호수 한 6개 정도에 저희가 하부에서 슬러지를 직접 자무술을 통해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늪지에 뻘인데 이게 검은색입니다. 완전히 그 석촌호수 바닥에 이제 썩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물도 같이 더러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한번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보셔도 좀 믿기가 힘들겠지만요. 이제 여러 가지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한 겁니다. 모래바닥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모든 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체로 이렇게 바닥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이 맑아지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슬러지가 먼저 분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방충망시터인데 일반적으로 화학 제품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투입을 하면 물이 바로 좋아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응집 침전되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그게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또 용출이 돼가지고 물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데 저희는 투입을 했을 때 물이 안 좋아집니다. 바로. 그리고 지금 낚시터인데 한 10일 정도는 오히려 데이터가 아주 급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일 정도 지나면 한순간에 물이 맑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바닥에 있는 슬러지가 제일 먼저 슬러지를 건드리기 때문에 슬러지를 분해를 해요. 그럼 분해될 때 그 분해된 물이 같이 용출이 돼가지고 물이 돌기 때문에 물이 더 순간적으로 안 좋아지게 보이지만 한 10일 정도 지나면 슬러지에 분해되는 현상들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면 그때부터 물이 한순간에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재밌는 거는 이제 슬러지들은 계속 분해가 되기 때문에 유기물 슬러지긴 하지만 이 낚시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넣다 보니까 유기물 슬러지가 많은데 저희가 석 달 후에 수심이 아주 많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농어총사 같은 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농원 용수를 담기 위해서 담수량이 중요한데 이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담수량도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로 인해서. 네. 다음.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21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진 지 6개월 만에 롯데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수질정화 프로젝트는 롯데 입장에서도 벌떼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ESG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는 이제 환경 분야에 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수질 정화의 사업비를 만들었고요. 또 한국환경공단은 이제 저희 그 수질 정화가 잘 되는지 못되는지를 검증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송파구청은 이제 행정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젠스는 수질 정화를 하고, 그래서 이 네 개의 기관이 이제 협약식을 해서 이제 석촌호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4등급이었던 게 한 3개월 만에 2등급이 됐고, 그 다음에 한 여름에 1등급을 만들어서 수영대회까지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제 석촌호수를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하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석촌호수에 떠 있는 정화배인데요. 배가 아주 예쁘죠. 이제 저희 정화배고요. 이 배가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그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배 안에 이제 이 보시면 앞쪽에 보이는 게 뭔가요? 석촌호수 환경에 맞게 이제 저희 수질 정화 선박의 특수 맞춤 제작된 이제 정화 설비입니다. 오, 네. 그럼 이게 이제 호수 위를 돌아다니면서 정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투입구에 저희 두 가지 제품 중에 한 가지씩 투여를 한 다음에 여기 아래 보이는 탱크로 호수물을 끌어들여 희석을 한 다음에 이제 배출해주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질 정화에 사용되는 제품은 여기 보이는 이 나노젠스와 네. 바이오젠스 제품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네. 이 나노젠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촉매 제품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젠스는 고분자 전해질 제품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농도로 희석을 해서 호수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제 석촌호수가 저희가 많은 언론에서 이제 조명을 해주고 하니까 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안흥유원지라는 데에서 이천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의뢰를 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천 시내 이 안흥유원지는 주택 밀집 지역 안에 그 경관호수인데요. 삶의 질이 참 좋은 이상적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수질 악화 때문에 녹조와 악취가 여름이면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좋은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다 닫고 밀폐된 환경에서 살고 너무 많은 민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2달 만에 저희가 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4, 5등급 되어 있는 거를 한 2달 만에 저희가 2등급을 만들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한 2달 만의 결과인데요.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전주시라든지 천안시라든지
이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지역에 이제 수질 정화에 계속 지금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금방 수질 정화에 대한 예는 끝냈고요. 여기에 이르는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젠스의 모든 제품과 솔루션은 이제 두 가지 핵심 물질에서 기반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노젠스, 두 번째는 바이오젠스. 이 나노젠스는 이제 광촉매 복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이제 뭐 활동을 안 하는데 빛을 받으면 강력한 산화와 환원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OH 라디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생시키고 수중의 유기물과 오염 물질들을 분해하면서 용존 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이 바이오젠스는 이제 고분자 전해질 제품인데요. 수중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미생물제가 아니고 있는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이 수생태의 호기성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이제 폭발력을 가지고 이제 수질이나 토양이라든지 또 대기 이런 전 분야의 환경 정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 간단한 이제 젠스의 연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현대건설 기술 공모전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페이퍼 컴퍼니였는데 특허 하나만 가지고 환경 쪽인데 이제 오염수하고 오염 토양에 관한 그 과제였는데 저희가 180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단독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젠스가 이제 수면 위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2021년에 이제 석촌호수를 저희가 이제 성공을 시키고 2022년에는 또 석촌호수에서 아쿠아슬론을 1차 시작했는데 지금 6년째, 올해는 이제 6년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이제 우리가 수질 정화제뿐만 아니고 농업용 비료, 또 수산 양식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냄새 제거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다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24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에 그 녹조로 가득한 수로를 저희가 석 달 만에 또 정리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에코 스타트업 그 기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또 이제 따내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에 2025년도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의 진도와 그다음에 아산 신정호수라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우리가 단기 수질 정화 사업에 저희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지금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그걸 이루어져 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때는 또 저희한테 아주 좋은 상황이었는데 수자원공사 관계업체가 한 28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2개 업체를 수자원공사에서 뽑아가지고 미국의 이제 CES 박람회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또 이제 초청까지 받으면서 이제 부스 운영뿐만 아니고 거기서 또 저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분야에 전 세계에서 22개 업체를 상을 주는데요.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젠스의 기술은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수질 정화 분야의 나노젠스, 바이오젠스를 100%의 원료로 만들어서 이제 수산 양식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냄새 제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축산 이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금 홍보가 덜 됐는데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좀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가 좀 되기를 또 희망합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가 농업 분야는 뭐 그냥 한 장짜리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이 광촉매 물질이 토양에서는 광합성 작용을 저희가 촉진합니다. 그다음에 이 고분자 전해질 제품은 키토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키토산은 또 항균력도 높아지지만 토양의 이 염류 장애도 막고 또 식물의 영양분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합성 촉진, 상품성 개선, 토양 정화라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공사 소유의 이제 3,500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단순히 수질 정화뿐만 아니고 젠스 제품 안에 있는 농업용 비료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농업용수로서는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산양식업은 수산양식업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고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양식업 쪽에 바닥에 물고기 사료라든지 분뇨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썩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분해를 시켜서 사료로 재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중에 물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고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은 요즘 이게 화두로 떠오르는데, 지금 축산 분야에 특히 돼지 농가 쪽은 이 냄새와의 전쟁,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 냄새를 잡는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요. 그걸 여러 가지 지금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몇 지역에서는 이제 홍보가 돼 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냄새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키토산이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부습화, 퇴비화, 비료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아주 효과적인 그 결과를 지금 만들고,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시골길 같은데 가면 보통 이제 돼지 분뇨를 이렇게 살포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 때는 아주 차 문을 열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께 들어가면 그 액비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그 액비 안에 저희 그 농업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농업용 비료로서도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아주 좋은 상황들입니다. 예. 그래서 축산 쪽, 아까 이게 축산 악취 분야라고 했지만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또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수 처리장 이런 데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냄새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슬러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슬러지들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 환경공단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젠스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수질 정화, 토양 정화, 악취 저감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런 환경 분야를 뛰어넘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업, 농업, 축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식량 안보 전반에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상 제가 이제 우리 젠스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젠스 그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 정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우리 장석범 부사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GEF 2026에서 저희가 그 SDG 관련한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SDG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의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젠스의 부사장이고 CSO인 장석봉이라고 합니다. 먼저 환경적인 성과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맑은 물을 만들면서 만든 정량적인 성과는 투명도 233% 향상, 그리고 클로로필 A 98% 감소, 수질 등급 4등급에서 1등급 달성, 그리고 5개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저희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셜 부분입니다. 소셜은 저희가 아쿠아슬론 대회를 매년 800명씩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물맛이 좋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라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석촌호수라는 공원과 그리고 이 주변의 환경들을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지식재산권 그리고 PCT 등 다양한 보호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표준에 맞는 ISO 9001, ISO 45001 등 다양한 인증을 통해서 국제 환경에 걸맞게 저희의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CS 2026에 올해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으면서 좀 더 국제적인 그리고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SDG 6의 깨끗한 물과 위생, 그리고 SDG 11의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등이 저희와 가장 유사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뀐 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고, 이런 소셜 분야에서의 다양한 행사들도,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도시 인프라들이 저희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구성되는 것들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ESG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탄소 저감 및 온실가스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는 수질 정화, 토양 정화, 대기 정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기술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개별 매체로 나눠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 토양, 대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탄소 중립 역시 이 전체 시스템이 전환 없이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SDG 13에서 말하는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른 SDG의 요소들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젠스의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수질, 토양, 대기 전 분야에 걸쳐 자연 기반 솔루션을 통해서 탄소를 감축시킵니다. 먼저 수질 정화 영역입니다. 녹조를 제거하면은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발생이 차단되게 되고, 화학약품을 최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 과정 자체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화학 처리 대비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약 95%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토양 정화 영역입니다. 토양 정화에서는 토양의 미생물 군집을 복원하면서 토양 자체가 탄소를 격리하는 저장소로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굴착이나 소각같이 이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사용하는 그런 토양 정화의 경우에는 운반과 소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런 과정 없이 탄소 배출을 원천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정화 영역입니다. 축산시설에서 메탄과 암모니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하수 및 산업시설의 VOC 등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분해합니다. 미세먼지 점검물질을 제거까지 포함하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화학약품 최소화, 그리고 에너지 최소화, 자연 기반 정화를 통해서 젠스는 넷제로의 핵심 솔루션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CES에서 수상한 ASV 수상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V는 자동화를 통해서 표면에서 움직이는 저희 자동화 드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CES 2026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ASV 드론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서 사실은 광활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저희가 분산되는 효과도 저지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실제적으로 센싱을 통해서 가장 안 좋은 곳에 먼저 기술들이 적합되고 적용되어야 되는데, 센서가 저희가 성분만 분석하고 저희가 저희 사무실로 가져와서 분석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실시간과의 이격이 시간이 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SAV 드론을 통해서 저희가 환경 정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상품은 CES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가 됐고, 현재는 저희가 파일럿을 석촌호수에서 진행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CES 2006에서 저희가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 사실 이 상을 수상한 것보다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의 K워터라는 수자원공사와 같이 저희가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고, 수자원공사의 12개 회사가 상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상을 받으면서 다양한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50개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고, 약 890만 달러의 지금
그 상담을 이뤄낸 것이 이 행사의 가장 큰 저희가 얻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 다음 장에는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한 이 SV 드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SAV 드론을 만들면서 사실 AI 디지털 트윈도 같이 만들어서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저희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녹조 급증 자동 대응, 그리고 AI 예측 기반 선제 대응, 그리고 UV 부족 AI 자동 보정입니다. 우선 지금부터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화면에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입니다. 그래서 pH, DO, 탁도, TN, 클로로필 A, 수온 등의 저희가 수질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보이게 되고, 이런 정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9시 반에 생긴 문제인데요. 저희가 클로로필 A 수치가 급증하게 되고 경고가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SAV 지금 025가 현장 상태를 감지하고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트리트먼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0시 30분에 저희가 이런 그 예측된 시스템들이 AI를 통해서 현장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 분석 결과 존 A 지역의 TN과 총 질소 수치가 급증할 거로 예상이 되므로 저희가 이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AI가 확산 패턴을 통해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에 의해서 자율주행으로 유입 지점까지 트리트먼트를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을 때 상태입니다. 시스템의 UV 조사량이 부족한 거로 저희가 감지하게 되면은 젠수의 나노젠스와 강충전의 물질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UV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은 기상 예보와 AI 예측을 통해서 UV 부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UV 램프가 자동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자연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어떠한 기상 환경에서도 최적의 정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저희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저희가 우선 보여드린 거지만 실제 환경에서도 올해 석촌호수에서 똑같이 재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저희가 핵심 운영 지표는 실시간 센서, 그리고 처리 용량, 그리고 자율 주행 운행, 그리고 예측의 정확도, 그리고 UV의 자동 제어를 저희 가장 큰 핵심 운영 지표로 가지고 현재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젠스의 기술과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생태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젠스는 물에서 시작해서 토양, 대기, 농업, 축산까지 환경 전반의 생태 복원을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2001년 석촌호수를 시작으로 도전된 이 도전은 CES 글로벌 무대, 그리고 AI 디지털 트윈까지 다양한 저희의 사업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GEF 2026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UN SDG 달성을 위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조금 각자 제가 질문을 드리고 토의를 할 텐데, 그 전에 좀 미국 토모하케 회장님이 오셨는데 좀 발표 자료에서 영어가 좀 부족해서 좀 딜리버리가 어땠는지 좀 죄송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아마 물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과 같이 대도시들의 물 관리 시스템이 런던, 뉴욕 다 비슷합니다. 오래된 도시들은 빗물하고 하수하고 섞여가지고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 석촌호수 같은 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같은 것들이 서울 도시에 있을 경우에는 녹조라든지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젠스에서 이거를 롯데와 더불어서 민간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처리를 해주셨고, 또 도시에서 시민들이 제일 물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게 악취거든요.
근데 지금 악취 문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체라서 G4에서 특별히 그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지금 그 성공적으로 기술적으로 한 기업의 그 발표를 지금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4에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저희가 이제 질문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거를 발표는 해주셨지만 지금 이 수질 악취 관련된 기술의 어떤 차별성이나 특성을 우리 그 라현주 전문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강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하고 두 분이 잘 발표해 주셨는데 좀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하게 될 젠스의 전무 라현주입니다. 저희 젠스의 가장 큰 기술의 핵심은 화학약품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자연 기반의 어떤 반응을 활용해서 수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앞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기술은 TiO2 광촉매 물질을 기반으로 한 나노젠스와 그다음에 키토산 기반의 고분자 전해질 물질인 바이오젠스를 결합한 복합 공정을 통해서 수체 내에 조류, 그다음에 유기오염 물질, 그다음에 탁도 이러한 물질들을 동시에 저감하는 친환경 복합 수질 개선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특히 햇빛이나 태양 이런 부분이 확보되는 개방형 수체, 즉 호수, 저수지, 그다음에 하천의 이런 정체 구간 내에서의 환경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촉매 반응은 기반으로 하면서도 저희는 고분자 전해질과 함께 적용을 해서 꼭 일사량이 꼭 많은 곳이 아닌 조금 낮더라도 그러한 조건에서 조류, 그다음에 성장 환경을 억제하고 수질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육상형 플랜트가 아닌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는 이동형 공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작은 한 수백 톤의 작은 연못, 그다음에 호수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더 크게는 수백만의 저수지, 경관호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큰 저수지까지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호수나 저수지 같은 정체 수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부영향화로 인한 그런 조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기오염물과 탁도 문제까지 그러한 수질 오염에 관련된 그러한 것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수질 관리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핵심 사항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녹조를 저감하는 살포제 기술들은 순간적으로 그 보이고 있는 녹조만 없애주는 효과 있고, 실제적으로 호수도 하나의 생태계고 하나의 그 오가니즘처럼 시스템인데 치유를 안 해준 거였죠. 근데 지금 이 기술은 그 침전돼 있는 것도 제거를 해서 퇴적물들이 침전되지 않게끔 해서 호수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태계를 부활해주는 기술이라는 면에서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이라든지 AI 기술들이 이제 최근에 경향이라서 거기에 발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더 넓은 개념의 이슈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 이제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공기 중에 CO2 농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보다 생각보다 많은 오염 부하들이 이제 하천이나 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먹는 물, 마시는 물, 그 수돗물의 거의 100%를 지표수로 하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그 마시는 물,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시는 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수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장석봉 부사장님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후 변화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들 정말 많이 미치겠구나,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이 수온이 오르다 보면은 저수지 바닥에서 수십 년간 오염된 물질들도 다시 용출이 되는 것들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적층에 이제 인과 질소 같이 그러한 물질들이 있다가 물속으로 방출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녹조의 먹이가 돼서 녹조가 또 폭발하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들이 도시에 있는 호수와 저수지들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저수지에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번에 다 모든 것들이 쓸려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쓸려 내려오다 보면은 사실은 뭐 그전에는 잔잔하게 그 쓰레기들만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토양 안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다 같이 내려오면서 저수지가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끄집어내거나 현재는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저수지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저수지로 직접 들어오는 비적 오염원들을 어떻게 하면 유역 전체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먼저 보고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먼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없지만 기후 변화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저희가 뭐 최근에 AI나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먼저 예측하고 기술적으로 먼저 고민한다면은 충분히 기후 변화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 한 가지 첨언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수질 관점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 농업 용수 부분은 관리를 한 군데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동강이나 여러분들이 여름 되면은 보는 녹조 문제들, 대청댐이라든지 큰 호수에 생기는 것들은 그 지역의 농업, 축산에서 오는 것들이 주인데, 아시다시피 농업도 하나의 중요한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치적이나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통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GF를 통해서 국가에 조금 제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은 그 디스커션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석봉 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물산업 기본계획이라고 거창한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정부나 지방 정부의 이런 물산업 진흥 지원이 체감이 됩니까? 허심탄회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물산업 관련해서 사실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이 사실 있지만 저희가 그 회사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애로점들은 사실은 환경부 신기술 인증 같이 다양한 신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들이 대부분 저희가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인증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같이 좀 작은 회사들은 그 시간을 버티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인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해외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검증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의 기준에 다시 한번 부합하도록 검증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한데요.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실적이 필요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는데 실적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가 새로운 분야라고 하면은 그런 실적에 대해서 증빙하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애를 좀 먹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나 지금 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에서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수질의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뭐 호소수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TOC를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뭐 클로로필 A를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준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뭐 몇 등급이다, 등급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전체적으로 이 호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기준들을 명확하게 좀 정해 주신다면은 좀 더 저희가 일하기에, 그리고 또 이 ESG 관련해서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 정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정확한 지적사항이고요. 첫 번째는 정부와 우리 그 국가 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던 거를 계속 쓰고 신기술을 좀 도용하는 거, 그러니까 도입하는 거에서 조금 주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스와 같은 좋은 기업들이 그 실적을 내기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의 물산업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신기술을 준 기술들을 먼저 사용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조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업이 도시나 전체 인프라하고 연계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산업하고 연계된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 가시면 좋겠는데, 그런 지원도 지금 정부가 촘촘하게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다음 질문은 라이언즈 전무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자원 인프라가 불충분한 개발도상국의 도시 수자원 인프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좀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얘기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발도상국의 사실은 물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어떤 대형 시설 중심의 이러한 접근보다는 점진적인 분산적이고 분산형의 인프라 확충을 하면서 이제 관리의 체계를 좀 늘려가는 그러한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세계 ODA 자금이 그러한 재원들이 매년 그런 개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에 계속 그러한 큰 정수장과 관로 구축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간과 돈, 재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수장이나 이러한 배관, 댐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거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러한 구축을 하면서 그 외에 그런 마을 단위나 이러한 시급한 소규모의 분산형, 이런 마을 오염원 인근에 그러한 소규모의 분산형 수질관리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이 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 내의 호수나 저수지와 같은 그런 정체 수역에서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그런 수질관리 기술을 활용해서 조류나 이런 오염물질들을 좀 빨리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젠스와 같은 이러한 기술들 복합 공정도를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와 그다음에 도시 물순환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거버넌스 운영과 이러한 운전에 대한 역량의 강화입니다.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보면은 그런 요금 체계, 합리적으로 요금을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재정 구조,
그다음에 민간 협력,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업체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축적해온 운영 노하우나 그다음에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공유를 한다면 이런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6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대표 유영근 대표님께,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물 재이용률이 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이제 광역으로 관리하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돼서 또 수돗물의 요금은 되게 싼 반면에 우리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나 대표로서 여기 청중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왜 물 부족 국가지?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1인당 그 가용 수원을 보면은 한국은 이제 OECD 평균 16%에 불과합니다. 강수량이 한 65%가 한 번에 이 여름에 한 번에 확 내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실제 쓸 수 있는 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내는 수도요금이 또 OECD 평균보다는 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수도요금의 그 생산 원가가 73%예요. 수도요금에. 나머지 27%는 국민들 세금이라든지 노후 수도관 교체, 그다음에 정화시설 투자 이런 것들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싸게 되는 만큼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 큰 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물 재이용이 한국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인정하시겠지만 물값이 너무 쌉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OECD 평균 맞춰서 물값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물 귀한지를 안 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물 재이용이 또 사람들이 이제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역삼투압이라든지 UV 처리 방식으로 해서 이 정수를 해가지고 음용수로 재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싱가포르 물의 40%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뉴 워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이 문제고요. 그리고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은 이 제도와 교육,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우리 지구는 환경 문제와 식량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이 복합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화로 인한 생활 하수 이익하고 농경지 화학 비료 그리고 축산 폐수 등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오염원들이 유기물과 무기물을 흡착하면서 수계 바닥에 슬러지들이 계속 쌓이고 늪지대가 만들어지고 갈대가 자라고 그다음에 점차 하천이 육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내 농업 영수의 40%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수산 양식업에서는 무분별한 양식 폐수의 이 방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제주도 해안가가 지금 병들고 있다는 겁니다. 축산 농가는 겨울에는 이 난방비 문제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육 농가 안에 이 폐쇄를 시킵니다. 창문이고 문을 다 닫아요. 왜? 추우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암모니아라든지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코가 막히고 이런데 정말 말 없는 동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공기로 인해서 조류 독감이라든지 돼지 열병이 창궐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식량의 생산성 저하로 이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런 악순환들을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런 수질 환경 대기 이런 쪽에 인한 자연의 파괴는
이 자연적인 생태 복원을 갈수록 힘들게 하는데요. 진정한 생태 복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자연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 자연이 하려는 방향을 같이 순응하면서 같이 가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해결책은 우리가 조금만 인식의 폭을 넓히잖아요. 그러면 생활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대국민 캠페인들을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더 첨언 없이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발제 토론 참여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